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뻔히 예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 앞에서 이거 준비해 가서 이걸 읽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한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지금 이동훈 수석이 얘기한 그 홍보 자료를 조금 보니까 브리핑에서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내용이 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일단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다. 뭐 물론 만날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대답이 없었다. 말이 없었다. 또 왜 영수회담이라고 안 그러고 굳이 차담회라고 얘기하느냐 니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어쨌든 처음 잡을 때부터 우리가 차 마시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럼 차담회지 뭐겠냐. 이제 이런 대답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했고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얘기 특별한 거 없었다. 모두 발언.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해간 거기에서는 나왔다.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 특별한 말이 없었냐 물어봤더니 일본 관련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거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말한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요 얘기 또 있었었고요. 그다음 여야정 합의체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앞으로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요 정도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인선 협조 요청이나 추천 요청 가능성 관측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 또 이렇게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얘기한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말대로는 85% 혼자 떠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야당 관점에서도 보니까 야당은 더 짧아 브리핑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당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브리핑한 내용. 자 그러면은 핵심만 내가 좀 말씀드리는데, 총평은 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국정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얘기, 그렇죠. 그러는 거. 민생회복 국정기조 변화에 의지가 없어 보였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리고 이제 박성준 실장이 얘긴데, 이 사전에 모두 발언 내용을 줬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변화를 기대했는데 없었다. 총선에서 심판받았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국회 존중 약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이 없었다. 그다음에 15분 모두 발언 후에 비공개는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대통령이 답했는데 답변이 되게 길었다. 그래서 85대 15였다. 그다음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 설명인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거 추가적인 논의가 어려웠다. R&D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반영할 예정이지 추경은 보관할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박성준 실장이 뭐 석박사 얘기 조금 했고,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은 당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는데 그걸로 대통령 가족 의혹 연금개혁에 대한 얘기는 의혹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 대표 말이 있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언급, 대통령 언급 없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하나 했대요. 윤 대통령은 이건 좀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는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아니 끝까지 미루겠다 이런 뜻이겠죠. 진성준 의원 얘기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 전세 사기 특별법, 각종 법안, 특검법에 대해서 쭉 얘기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요건 이태원 참사 얘기입니다. 네.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로 법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안 나온 것 같아. 여기엔 설명이 없고 언론 보도 명예훼손 압수수색 문제, R&D 문제, 연금개혁 문제, 이태원 특별법 문제, 민생협의회 논의가 주였다. 나머지는 논의할 시간 없었다. 없었다요. 이해가 안 돼. 없었다 그러면 안 되고 2시간 동안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없었으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듣고 온 거예요.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했지만 답변 안 하고 있으면은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할 거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 아예 안 했다는 얘기인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1시간 회담이었는데 회담이 길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길어지니까 사실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뭔가 이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토론이 격론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제 확실히 쟁점들이 이제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회담이 2시간을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마지막 조율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조율이라는 건데 다른 의견을 뭔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길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브리핑 내용으로 봐서는 대통령 혼자서 얘기한다고 시간이 길어졌고 바깥에 쳐다보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와, 제 스스로 그냥 머리를 딱 이렇게 꿀밤을 때리면서요. 나도 정치평론 아직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보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서 보면서 야, 뭔가 좀 생산적 논의가 되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반론을 하고 맞받아쳐서 토론할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끝나고 각자 아니, 일정대로 돌아와 버렸다. 저 최상병 뭐 이런 특검은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가 안 이게 가는 마- 게 우리 4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어쨌든 2시간 넘게 2시간 그리고 10분. 앞에 한 20분 정도는 이제 뭐 기자 있을 때 그 나머지가 1시간 한 40분 50분 정도를 이렇게 6명 7명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7, 8명이. 근데 그중에서 대통령 혼자 막 떠들고 이재명 대표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건 사실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럼 혼자 떠들었다고 치면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지 1시간 40분을 혼자 막 떠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브리핑 나온 얘기는 지금 벌써 요약이 다 되잖아요. 10분 안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다 됐지. 이걸로 한번 정말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다른 얘기 정도면? 했었겠죠. 다른 얘기 그냥. 무슨 얘기를 했죠? 자기의 인생사 뭐 무슨 얘기. 아니 용산의 역사적 그 유래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 완전 다른 얘기했겠죠. 뭘 얘기했다고요? 용산의 역사적 유래. 완전 다른 얘기했겠죠. 여기가 어떤 땅이가 천공이 한 얘기에 다 나와 있어. 그거는 저 대통령 얘기 안 윤석열 하고. 어린 시절 천공 뭐 스승 이런 뭐 얘기 다 했나 얘기해요. 보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참모들이 보좌한 게 시간 끄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조언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용산 얘기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뭐 너절너절한 설명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많이 한 거야. 근데 저기 여기 소개할 만한 예. 게 아니고. 예. 민주당이 진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동석했던 그래 참 정책위 의장이나 또 비서실장이나 수석 대변인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있는 사실을 전하기 전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좀 함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바로 하지 않고 좀 더 이걸 적나라하게 그래도 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겠다 정도로 가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평이하기도 하고 이거 네. 무슨 이벤트 쇼 가서 대통령 희한한 사람인데 희한한 사람 보고 왔습니다. 바꾼 거 하나도 없네요. 갑자기 제3자의 위치에서 평론을 하는 거 비슷하게 가잖아요. 관전평 하듯이.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은 지금 당사자 아니에요? 국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대통령과 맞짱을 뜨든 아니면 협치를 하든 아니면 국민들 편에서 정말로 전쟁을 하든 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민주당에서 지금 브리핑한 내용처럼 국민들은 야 이재명 대표는 할 말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네. 결국 한 번 더 확인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그럼 변 드립니다.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제 이런 뭐 차담이든 영수회담이든 요거에 대한 보수 측 반응이나 좀 어떤 게 아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보도만 나온 거 가지고는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 잘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왜 이재명 대표가 시작할 때 주도했냐 네. 여기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나온 대로 만약에 2시간 동안 마치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이 혼자서 90% 떠들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마치 이걸 영수회담조차도 국무회의처럼 자기 훈시한 데 써먹었다고 알려지면요. 보수 쪽에서 윤석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나? 잘했다 나오겠죠.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영수회담에서 이런 전례는 없거든요. 어떻게 혼자 떠듭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코너에 몰린 총선에서 신방하는 대통령이 어찌 보면 자기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85% 떠들 동안 난 나머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등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근데 멍하니 듣고 있었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대통령이 원래 처음에 영수회담 하기 전에 나 경청하겠다 그러고 시작했잖아요. 아니 여기 직전까지도 그랬고 그때 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 네. 오늘은 듣는 자리입니다 그치, 하고 네. 자기 꼭 비공개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85%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90%여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5% 깎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랬는데 여기서 네. 이 85대 15는 민주당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너무 아마 행복한 거기에 지금 화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얼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얼굴인데요. 저게 오늘의 모습이라는데.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뭐 당 이재명 대표한테 그 지금 뭐 한 10가지 정도 네. 이야기 들었을 때 얼굴이 뭐 완전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안 좋았고. 좋았는데, 예. 어, 지금 뭐 조정된 것 같은데 저 때가. 예. 근데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걸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나온 백브리핑만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내일 아침까지 이제 재해석의 여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네.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브리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 이 부분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런 악센트 포인트가 오늘 민주당 브리핑에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브리핑이 맞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15%는 얘기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란 그 거야? 15%는 뭐냐 이래야 되는데 이 브리핑은 그리고 사실 말입니다. 이거는 저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내가 원내대변인으로 이런 영수회담 많이 가봤잖아. 저 5당 대표 회담 그 왜 저기 브리핑 다 써놓고 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우리 대표가 뭐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실제로 그 써놓은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강조한 게 있으면 더 넣고 아니면 빼서 대변인실에다가 전화로 불러준다고 요거 넣고 요거 빼 이러면은 바로 그냥 브리핑 나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목표를 갖고 간다고. 네. 정의당도 그렇게 해. 근데 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